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차려준 잔치상에서 말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진 우리 엄마. 사돈댁 잔치라고 새벽부터 일어나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던 그날,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우리 엄마에게 한 짓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번 돈 1,000만 원으로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열어드렸더니 정작 내 친정엄마는 손님들 눈에 띈다며 주방 구석에서 다 식어 빠진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 그딴 건 이제 없습니다. 그날 제가 그 잔치상을 어떻게 엎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오만한 인간들에게 어떤 지옥을 선물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희주야, 엄마는 정말 괜찮다니까. 너나 맛있는 거 사 먹어. 엄마는 시장 사람들이랑 국수 한 그릇 말아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늘 생동감 넘치는 시장통의 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펄떡이는 생선들, 얼음을 깨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고함. 그 거친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엄마의 평생 일터였고 저를 키워낸 자양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6살 무렵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부터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파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바닷바람을 뚫고 경매장으로 향하던 엄마.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엄마는 그저 구리스 한 번 쓱 바르고 다시 칼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희주 손은 보들보들해야지. 엄마처럼 생선 비늘 묻히고 살면 안 된다. 엄마는 당신의 손이 부끄럽다며 학부모 상담 날에도 학교 문턱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교문 밖에서 생선 냄새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저를 지켜보던 엄마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이 가슴이 미어져서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유리로 된 거대한 대기업 사옥으로 출근하는 전문직 여성이 된 거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장 바닥에 앉아 계실 엄마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장 일 그만둬. 내가 매달 생활비 넉넉히 보내줄게. 성공한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말이었지만 엄마는 고집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내 몸엔 이미 생선 비린내가 배어서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 내 돈은 아껴서 집 사고 나중에 시댁 어른들한테 잘하는 데 써라. 엄마는 이 비린내가 내 훈장이다. 그렇게 엄마는 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보다 더 기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혜택을 누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돈으로 대접받게 하겠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추악한 본성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져 나오더군요. 제 능력과 돈을 보고 달려들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들은 제 앞에서는
사돈 어른이 참 대단하시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희주 씨, 어머니가 혼자서 그렇게 키우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집안은 그런 생활력을 높게 산답니다. 시어머니의 그 가식적인 웃음에 속아 넘어갔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연봉 1억 원과 엄마가 시장에서 평생 모아 저에게 준 결혼 자금 3억 원에는 눈독을 들였지만 그 돈을 만든 엄마의 거친 손과 생선 비린내는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묘하게 우리 엄마를 배제하기 시작했죠. 어머, 사돈 어른은 시장 일이 바쁘셔서 이런 자리는 불편하시겠지? 우리가 배려해 드리는 거야. 남편이라는 인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여보, 장모님 오시면 좋긴 한데. 우리 부모님 친구분들도 오시는 자리잖아. 솔직히 장모님 옷차림이나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잖아. 서로 민망할 일 만들지 말자.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비수 같은 말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시댁에 잘하면 우리 엄마도 대접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 결국 시어머니의 환갑잔칫날 우리 엄마를 그 지옥 같은 호텔 주방 구석으로 몰아넣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내준 1,000만 원으로 호의호식하던 그 인간들이 정작 그 돈의 원천인 제 엄마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결혼 생활 10년 저는 시댁에 단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하면, 제가 더 많이 베풀면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우리 엄마도 시댁에서 귀한 대접을 받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화수분이었고 우리 엄마는 그 화수분을 채워 넣는 무지하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발단이 된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명품 가방이니 해외여행이니 요구가 많던 시어머니는 이번엔 아예 대놓고 판을 키우더군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가 제게 던진 말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예, 희주야. 나 이번 환갑은 그냥 넘어가기 싫구나. 내 친구들 정자네, 순이네 전부 호텔에서 잔치하고 손자들 재롱잔치까지 봤다는데 나라고 기죽어 잘 순 없잖니?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 연회장 있지? 거기 빌려라. 음식은 제일 비싼 코스로 하고 답례품도 명품 수건 정도는 돌려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 여보,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당신 요즘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다며?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우리 집안 위신도 있고 하니 한 1,000만 원 정도면 아주 화려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이미 대략 알아봐 놨어. 1,000만 원. 누군가에게는 1년치 저축액일 수도 있는 그 큰 돈을 남편은 마치 제 지갑에 든 푼돈인 양 쉽게 내뱉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입니까? 제가 잠 줄여가며 야근하고 우리 엄마가 생선 가시에 손을 찔려가며 모아 저에게 보태준 피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번 잔치에는 우리 엄마도
꼭 상석에 모시고 싶어요. 사돈댁 잔치라고 맨날 뒤에서 지켜만 보셨는데 이번엔 어머니랑 나란히 앉아서 축하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1,000만 원이 아쉬웠던지 금세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아이고, 당연하지. 사돈 어른이 주인공인데. 걱정 마라. 내가 아주 귀빈 대접을 해줄 테니까. 그 말을 믿은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화려해졌습니다. 최고급 한복을 맞추고 전문 메이크업 팀을 부르고 하객들에게 보낼 초대장에는 제 이름보다 본인의 위세를 자랑하는 문구들로 가득 채웠죠. 그 모든 비용은 당연하다는 듯 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 저는 시장에 계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번 시어머니 환갑잔치 호텔에서 크게 해. 엄마 주려고 내가 예쁜 한복도 새로 맞췄으니까 그날 꼭 예쁘게 하고 와야 해. 알았지? 엄마는 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데를 가도 되나 모르겠다. 사돈댁 잔치에 내가 가서 괜히 분위기만 망치는 건 아닌지. 나 그냥 시장 옷 입고 뒷자리에서 구경만 하면 안 될까? 안 돼, 엄마. 이번엔 상석에 앉기로 시어머니랑 약속했어. 엄마가 당당해야 나도 시댁에서 기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꼭 와야 해. 엄마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엄마의 얼굴에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화려한 호텔 잔치, 그리고 딸이 마련해준 예쁜 한복. 우리 엄마는 그날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잔치 당일 아침 저는 시어머니 수발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시어머니는 마치 왕비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웠고 남편은 제 옆에서 우리 엄마 오늘 정말 예쁘네라며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 호텔 2층 연회장으로 바로 오면 돼. 응, 희주야. 엄마 지금 로비인데. 여기 너무 번쩍거려서 눈을 못 뜨겠다. 일단 그리로 갈게.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엄마가 생선 비린내 나는 장터 할머니가 아니라 대기업 대리 딸을 둔 귀한 사돈으로 대접받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 도착한 제가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조명 아래 상석에 앉아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엄마 자리라고 못 박아 두었던 그 자리에 시어머니의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가 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어머니, 우리 엄마 자리는요? 여기 앉기로 했잖아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부채질을 하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돈? 아까 오셨기에 내가 잘 안내해드렸지. 야, 너도 참 눈치가 없니? 여기 내 시댁 어른들, 남편 직장 상사분들 다 모인 자리야. 사돈처럼 좀 서투른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니? 내가 편한 곳으로 모셨으니까 걱정 말고 너는 손님 맞이나 해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잔치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 일단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연회장 어디에도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00평이 넘는 거대한 연회장, 수많은 하객 사이 그 어디에도 우리 엄마의 연두색 한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물었지만 남편은 엄마가 알아서 하셨겠지. 넌 왜 잔칫날 유난이야? 라며 저를 뿌리쳤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화장실을 뒤지고 결국 연회장 구석진 곳에 있는 직원용 간이 주방 입구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도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석, 직원들이 남은 음식을 치우는 그 지저분한 테이블 앞에 우리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거금을 들여 맞춰준 그 고운 연두색 한복 소매에는 누런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고 엄마의 앞에는 호텔 코스 요리가 아닌 다 식어 빠진 밥 한 덩이와 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찬밥을 물에 말아 목이 메는지 꾸역꾸역 밀어넣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딸의 시댁 잔치에 누를 끼칠까봐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밥을 삼키고 있던 우리 엄마.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주방 구석,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물에 만 찬밥을 삼키던 우리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엄마는 당황하며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등으로 급히 닦아내셨습니다. 희주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어서 나가, 여긴 손님 오는 데 아니야. 도리어 저를 걱정하며 떠미는 엄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들인 연두색 한복 치마 끝자락엔 누군가 실수로 쏟은 듯한 벌건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고 엄마의 눈가는 이미 짓물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상석은? 내가 말한 자리는 어쩌고 왜 여기 있냐고.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엄마는 제 입을 급히 막으며 주변 눈치를 보셨습니다. 쉿, 조용히 해 희주야. 사돈어른이 여기가 편할 거라고 하셨어. 나처럼 장터 사람들은 호텔 음식 먹으면 체한다고 특별히 주방에 말해서 편하게 밥 먹게 해준 거라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드렸어. 나 진짜 괜찮아. 밥도 맛있어. 고맙다고요? 우리 엄마를 식모처럼 구석에 처박아 두고 찬밥을 던져준 인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 말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며느리 너는 주인공이 안 보이면 손님 맞이를 해야지. 왜 이런 구석에 와서 사돈이랑 청승이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뒤따라온 남편은 한술 더 떠 미간을 찌푸리며 제 팔을 잡아 끌더군요. 야, 이미주. 너 미쳤어? 손님들 다 기다리는데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장모님은 본인이 여기가 편하시다잖아. 왜 사서 고생을 시켜? 남편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뭐, 여기가 편해? 당신 눈엔 이게 보여? 우리 엄마 한복에 묻은 이 오물들, 그리고 이 식어 빠진 찬밥이 보이냐고.
당신 어머니 환갑잔치 하겠다고 내가 낸 1,000만 원은 어디로 갔는데 정작 내 엄마는 개밥만도 못한 걸 먹고 있냐고. 제 고함의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얘가 잔칫날 미쳤나? 야, 솔직히 말해보자. 내 엄마 몸에서 나는 그 눅눅한 생선 비린내 때문에 손님들이 코를 쥐락펴락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석에 앉히니?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내가 사돈 생각해서 사람 눈 안 띄는 명당 자리 마련해 준 건데 어디서 눈을 부라려. 비린내. 그놈의 비린내.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며 벤 그 숭고한 냄새를 이 인간들은 오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명당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 돈 1,000만 원으로 차린 이 잔치, 어머니 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좋아요. 그럼 그 잘난 체면 제가 오늘 박살 내드릴게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희주야, 제발 참아라라며 울먹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중앙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가득 찬 그 화려한 홀로 엄마를 데리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저는 마이크를 움켜잡았습니다. 앰프에서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났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무대 아래에서 당장 내려와 미쳤어?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비웃음을 날리며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이 화려한 잔치의 주인공이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방금 저에게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들고 온 그 찬밥 그릇을 단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밥그릇 보이십니까? 제 돈 1,000만 원으로 호텔 코스 요리를 대접받는 여러분 뒤에서 제 친정엄마가 방금까지 주방 구석에서 물에 말아 드시던 밥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사돈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명당 자리 메뉴라더군요. 이유는 제 엄마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랍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직장 상사들과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돈은 향기롭고 제 엄마의 인생은 비린내가 납니까? 좋습니다. 비린내 나는 집안이랑은 더 이상 엮이지 마셔야죠. 지금 이 순간부로 이 잔치, 제가 낸 돈 1,000만 원, 전액 결제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드신 음식값은 각자 계산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계신 잘난 시어머니께 청구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오물 같은 인간들에게 단 한 푼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무대 옆에 서 있던 호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제 개인 카드로 예약된 모든 내역을 현장에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이미주,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쳐봐.
치는 순간 경찰 부를 거고 우리 엄마 모욕한 죄까지 다 털어서 당신 인생 끝장내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척 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추악한 괴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가자. 이런 쓰레기통에 우리가 왜 있어? 엄마 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저 인간들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저는 그 길로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고함과 시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결제 문제로 당황한 호텔 직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오직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그들의 집, 그들이 누리던 모든 권리, 그리고 남편의 앞날까지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그들을 파멸시킬 준비가 끝났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00만 원의 결제 승인을 취소하고 호텔 측에도 제 명의의 카드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을 절대 승인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의 연두색 한복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며 차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얼룩이 지워지기 전에 저 인간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먹칠을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집은 예상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잔칫날 망신을 당하고 음식값 독초까지 받게 되자 독이 바짝 오른 상태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미주, 너 오늘 제정신이야?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앞에서 나를 개망신을 줘? 그 음식값 독촉 전화가 나한테 오게 만들어?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져 있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여서 내 환갑날이 지옥이 됐네. 얘, 내가 사람이냐? 사돈이 주방에서 밥 좀 먹은 게 뭐가 대수라고 내 인생을 망쳐.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차갑게 웃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인생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랑 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이 집 전세 계약서죠? 제 명의로 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게 왜?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아니, 착각하지 마. 내 연봉이랑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구한 집이야. 당신이 보탠 건 거실 소파 하나랑 저기 있는 TV뿐이지. 방금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내놨어.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내일 아침에 바꿀 거야. 당신들 짐 오늘 밤 안에 다 싸서 나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돈 좀 번다고 유세야? 이 집이 왜 내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호텔 연회장에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비린내 난다며 폭언을 퍼붓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녹화해둔 것이었죠. 어머니, 이거 인터넷에 올릴까요? 며느리 돈으로 환갑 잔치하면서 사돈 주방 구석에 처박아둔 시어머니라고 제목 달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아, 당신 회사 게시판에도 같이 올릴까? 당신 상사가 보면 참 좋아하겠어.
부하 직원이 장모를 식모 취급하는 인성을 가졌다는 걸 알면 말이야. 남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기업 대리인 저와는 달리 평판이 중요한 중소기업 영업직이었습니다. 이런 추문이 퍼지면 그의 사회적 생명은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거야. 우리 엄마도 연세가 있으셔서 실수를 하신 거고. 실수? 아니, 이건 본성이지. 당신들,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팔아번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명품 가방 살 때는 그 돈에서 비린내 난다는 생각 안 했지? 돈은 향기롭고 그 돈을 만든 사람은 더럽다는 그 역겨운 이중성. 내가 오늘 다 박살 내줄게. 저는 그 길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짐을 닥치는 대로 거실로 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가리고 가동한 빌려간 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짐 안 빼면 경찰 부를 거야. 무단 침입으로. 그리고 당신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낼 준비도 끝났으니까 각오해. 내가 번 돈, 내 엄마 피땀 섞인 돈. 단 한 푼도 당신들 입에 들어가는 꼴 더는 못 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이토록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지 서로 눈치만 보며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엄마를 그 차가운 주방 바닥에 혼자 두었던 저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이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저 인간들 길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나 줍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떨고 있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짐 싸.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우리가 왜 저런 인간들 밑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해? 내일부터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사돈으로 살게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훌쩍거림과 남편의 한숨 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어제 약속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웅크려 자고 있는 사이 저는 미리 예약해둔 사설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현관 도어락을 통째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잠결에 놀라 일어난 남편이 문을 열려다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문 안 열어? 저는 문 밖으로 남편의 서류 가방과 시어머니의 짐 가방 2개를 밀어 던지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지? 오늘 오전까지 짐 안 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다고. 지금부터 이 집은 내 명의의 사유지고 당신들은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타인이야.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한 채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네. 이 무서운 세상 좀 보소.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가리키며 한마디 더 던졌죠. 어머니, 계속 그러시면 어제 호텔에서 하신 그 비린내 발언 영상이랑 지금 이소동 관리사무소랑 동네 커뮤니티에 다 뿌릴 거예요.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사돈 구박해서 쫓겨난 시어머니로 유명해지고 싶으시면 계속하세요. 제 서슬 퍼런 경고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쪽팔린 줄은 아는지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로 출근해 법무팀 동료와 변호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했고 제가 가장 주력한 것은 재산 분할이 아닌 재산 환수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본인 급여는 부모님 드린다며 제 돈을 가져다 쓴 내역, 시어머니가 빌려간 뒤 갚지 않은 5천만 원의 차용증 없는 입금 내역. 저는 10년치의 계좌 내역을 샅샅이 뒤져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저는 남편의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제보한 글이 이미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제목 우리 회사 영업부 대리의 화려한 이중 생활을 고발합니다. 내용은 상세했습니다. 전문직 아내의 수입에 기생하면서 장모를 시장 상인이라며 무시하고 환갑잔치에서 사돈을 주방 구석에 처박아둔 인성. 증거 사진으로 엄마가 주방에서 찬밥을 먹던 모습과 남편이 저를 때리려던 호텔 CCTV 캡처본을 첨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미주, 너 미쳤어? 회사 사람들 다 알게 하면 어떡해. 나 당장 권고사직 당하게 생겼어. 제발 글 좀 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같이 사과할게. 저는 답장 대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비린내 나는 돈으로 먹고 살던 직장인데 이제 그만두는 게 당신 자존심에 좋지 않겠어? 사과는 법정에서 우리 엄마 발등에 불 떨어지게 해라. 퇴근길 저는 엄마의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좌판에 앉아 손님들에게 생선을 팔고 있는 엄마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의 그 거친 손,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 그게 왜 부끄러워야 했을까요? 저를 이만큼 키워낸 건 시댁의 가식적인 품위가 아니라 바로 저 비린내 나는 엄마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앞치마를 벗겼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그만해. 나 이혼해. 그리고 그 인간들, 우리 엄마 눈물 흘린 만큼 피눈물 흘리게 해주고 있어. 이제 엄마는 시장 상인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 엄마로만 살아.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희주야, 나는 정말 괜찮은데.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아니, 엄마. 나 이제야 살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남편이 제 돈을 가져다 쓴 내역에 대해 횡령 및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통보를 받은 모양이더군요. 돈에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성에서는 썩은 내동댕이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썩은 냄새나는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뿐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고들 하죠. 이제 그 차가운 복수가 시댁 식구들의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가시가 될 시간입니다. 남편 회사에 뿌려진 글은 폭탄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영업직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신뢰와 인성이죠. 남편은 회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 사람들에게까지 장모를 식모 취급한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쏟아지는 수군거림에 남편은 쥐구멍을 찾았지만 진짜 지옥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어락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조차 제가 미리 손을 써둔 상태였죠. 뭐, 압류?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집인데 왜 압류가 들어와?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전화가 제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주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에 아주버님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제 명의로 대출받아 가실 때 어머니 빌라 담보로 설정하셨잖아요. 그 이자 남편이 제 돈 빼돌려서 몰래 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혼 소송 걸면서 그 돈줄을 딱 끊었거든요. 당연히 은행에선 경매 넘긴다고 연락 가겠죠. 이 독한 것,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애가 널 위해 산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제 통장을 위해 사셨겠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비린내 나는 제 돈 없어도 그 잘난 체면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조만간 법원에서 서류 하나 더 갈 거예요.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제 인감 가져가서 보증 섰던 내역들, 그거 전부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비굴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였죠. 희주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오늘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어. 이대로면 나 정말 끝이야. 장모님께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응? 무릎? 그 가벼운 무릎을 이제야 꿇겠다니. 저는 답장 대신 제가 새로 산 화려한 구두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딱 한 줄 적었죠. 당신이 꿇을 무릎보다 우리 엄마가 시장 바닥에 꿇고 앉아 보낸 30년이 훨씬 더 무거워. 사과는 감옥 가서 벽 보고 해.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나마 남은 자존심을 세우려 친구들을 불러 모아 우리 며느리가 미쳐서 오해한 거다라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임 장소인 동네 카페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주 세련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우리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이죠. 엄마는 처음엔 주저하셨지만 제가 맞춘 고급 실크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은 누가 봐도 귀부인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친구들 사이에서 제 험담을 늘어놓다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친구분들께 제 욕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어쩌죠? 저 이혼 전문 변호사랑 같이 왔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 전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체증 중입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서 제 옆에 서 있는 우아한 우리 엄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 생선 비린내 난다는 사돈이야? 세상에 이렇게 기품 있는 분을 주방에 가뒀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쫓아오던 남편은 계단에서 고꾸라지며 제 구두 앞에 엎어졌죠. 희주야, 제발. 저는 제 구두 끝에 닿은 남편의 손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먹은 찬밥, 당신은 평생 길바닥에서 먹게 될 거야. 비린내 난다고 피했던 그 시장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 당신 몸소 겪어봐. 저는 엄마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으니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평생을 버텨온 고귀한 땀의 향기였습니다. 제 돈 1,000만 원으로 호텔에서 잔치를 벌이려던 시댁 식구들, 이제 그들은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법원 복도 차가운 벤치에 앉아 서로를 탓하며 헐뜯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성 논란이 불거진 영업사원을 붙잡아둘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제기한 사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소송은 남편의 목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감을 몰래 가져가 보증을 섰던 그 인간은 이제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날은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법원 복도 끝에서 초췌한 모습의 남편과 잔뜩 독이 오른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희주야, 너 정말 이럴 거야?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인데 어떻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선 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사랑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주방 구석에서 찬밥 먹게 만듭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여기 보세요. 결혼 기간 내내 피고가 원고의 급여 통장에서 본인 부모님께 무단으로 송금한 내역만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돈 전액 반환 청구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며 달려들었습니다. 그게 왜 내 돈이야? 내 아들이 벌어온 돈도 섞여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우리 큰아들 사업도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내놓으라니. 너 정말 천벌 받을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천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사신 그 빌라,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난 거 아시죠? 아주버님 사업도 조만간 세무조사 들어갈 겁니다. 제 인감까지 도용해서 받은 대출금들,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본인들이 누리던 모든 호사가 결국 비린내 나는 사돈의 피땀과 며느리의 고열을 짜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법의 이름으로 증명되자 그들의 가식적인 자존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희주야.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그럼 내가 평생 내 집 노예로 살게. 장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살게. 저는 남편의 손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효도? 우리 엄마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당신이 감옥에 가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내 알 바 아니야. 당신들이 그랬지? 우리 엄마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그 비린내 나고 거친 손으로 키운 내가 이제 당신들 인생을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 줄게. 조정실 안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남편은 고개를 떨궜고 시어머니는 끝내 실신했습니다. 이혼 성립, 재산 분할에서 제 기여도 90% 인정, 그리고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입구에는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재판 결과보다 딸의 얼굴색을 먼저 살피셨죠. 희주야, 고생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니? 저는 엄마의 따뜻하고 거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제 우리 비린내 걱정 안 하고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밥 먹으러 가자. 저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제가 미리 예약해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호텔보다 훨씬 더 비싸고 화려한 곳이었죠. 우리 엄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지배인이 직접 서빙해주는 정갈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번엔 주방 구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그 1년은 약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복수의 부메랑이 그 인간들을 어떻게 처참하게 베어 넘겼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은 결국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대리의 남편으로 살며 제 돈으로 외제차를 끌고 다니던 그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죄수복을 입고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감옥에 가고 살던 빌라까지 경매로 넘어가자 결국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의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며 제 친정엄마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가장 무시하던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죽일 죄를 졌다며 울먹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끝까지 듣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파멸한 자에게 하는 자비가 아니니까요. 반면 저와 우리 엄마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에 퍼부었던 돈을 모아 서울 근교에 작고 예쁜 2층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들꽃을 가득 심었죠. 엄마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거실에서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잘 구워진 생선 한 토막. 희주야, 생선 냄새 안 나니? 내가 이제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냄새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엄마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코끝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이거 비린내 아니야. 나를 키운 향기고 우리 집을 지킨 훈장이야.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냄새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눈물 짓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얼굴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빌딩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를 무시하고 제 엄마를 짓밟았던 그 인간들은 평생 깨닫지 못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오늘도 저는 퇴근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삽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크게 외칩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그 소리에 달려나와 저를 안아주는 엄마의 품에선 여전히 은은한 생선 향이 납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저에게 세상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달콤하고 따뜻합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누군가가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참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이미주의 인생 2막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